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마찬드란 박사 두뇌 실험실 3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은 성공적인 환상화지 절단 실험, 절단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3장의 앞장, 바로 지난 동영상에 실제로 그게 성공했던, 그러니까 환상사지임에도 그것을 어떻게 사라져버리게, 환상사지를 없애는 것을 해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왜 그런가, 왜 환상사지에 통증이 생기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사지의 통증은 그럼 어디서 올까요? 환상사지의 감각은 다른 얼굴을 만졌는데 손이 만져진 것처럼 느낀다던가 이런 리매핑에 의해서 나온다고 앞에 얘기를 했었는데, 통증은 그럼 어딘가를 만져서 나온 게 아니면 스스로 생기는 그 통증은 어떻게 그 환상사지에서 느껴질 수가 있을까?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여러 가설이 있죠. 하나는 잘린 부분, 그러니까 절단된 그 부분의 신경 조직이 뭉쳐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된 신호들을 통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렇게 생각해서 신경종 부분을 제거해 보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통증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종 때문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나의 가설은 이제 리매핑에 의한 거다, 역시나 리매핑에 의한 게 아닐까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각은 양상별로 일어난다고요. 촉각은 촉각의 통로로, 온도는 온도의 통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지면 만지는 느낌인데, 차가운 물을 떨어뜨리면 차가운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환상사지에도. 그래서 뭐 만졌는데 차가운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차가운 느낌을 줬는데 만진 느낌이 난다거나, 이렇진 않다라는 거죠. 감각 양상이 엉키진 않는다. 그런데 촉각은 사실 통증하고 관련이 있는 똑같은 촉각이다 보니까, 촉각 부분이 통증과 연결된다면 가벼운 접촉도 되게 큰 통증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통증 경험할 때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경로가 또 있을 텐데, 분명히 그 경로도 이제 환상사지가 느끼도록 되살아날 때, 감각이 되살아날 때 볼륨 조절 경로도 같이 활성화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이 볼륨 조절 경로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다. 리매핑 하면서. 그러니까 환상사지를 살리는 리매핑 과정이 일어날 때 볼륨 조직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장치에 오작동으로 살짝 만졌는데도 굉장히 크게 아픔을 느낀다던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정상 패턴을 쓰레기 같은 것으로 분류하고 통증으로 인지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됐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팔다리 상실처럼 대단위로 이제 리매핑이 일어나야 될 경우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촉각 시냅스들이 연결될 때 활동이 되게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 뭔가 되게 복잡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동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뇌가 이런 비정상적인 입력들을 쓰레기로 해석해서 통증으로 자각하는, 이건 그냥 통증으로 치자, 이렇게 돼버린 건 아닐까. 이것도 일종의 리매핑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통증이 유발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증의 기억 상태 부분인 건데, 절단 이전에 팔다리에서 느꼈던 통증이 기억 상태로 두뇌에 딱 낙인 찍혀버린 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수류탄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동상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환상사지가 마비된, 있기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마비 상태인 환상사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경우도 사실 절단이 일어나기 전에 실제로 마비된 상태로 있었어서 그 신체상이 그대로 남아서 절단 뒤에도 마비된 상태로 환상사지가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통증도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낙인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면 역시나
그러면 그 절단하기 전에 마취를 해서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기억을 하도록 하고, 없어, 통증이 없어, 마취를 했으니까 그런 상태로 절단을 하면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 해봤더니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기억된 상태로 박제돼 버린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면 통증은 뇌가 만들어낸 황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 텐데요. 로버트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손이 없는 사람이죠. 환상손을 근데 꽉 쥐어서 손톱이 파고드는 고통을 느낀다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자 이용해서 이전에 그 환상사지 절단 수술했던 그 거울상자 기억하시죠?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그 거울상자를 이용해서 손을 펴봤더니 통증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12명 정도 시도해봤더니 6명 정도가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통증은 위약 효과가 있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한테 위약처럼 작동해서 통증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감안을 하고 이 사례를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주먹을 쥐어 라는 게 이제 손근육과 관절에 명령이 내려가죠. 근데 이제 그만 힘을 줘 라는 제동이 또 이제 들어갈 텐데, 팔이 없으면, 왜냐면 주먹을 쥐어서 너무 아파 그러면 이제 그만 힘 줘 라고 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팠을 경우에 이제 손에서 다시 피드백이 오는 거잖아요. 그만해 라고. 그런데 팔이 없으면 이 거꾸로 그만해 라는 피드백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관련해서는 쭉 그게 힘줘라는 게 계속하고, 제동돼서 그만해라는 제동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로버트 같은 케이스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손톱 파고드는 느낌이 이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주먹 쥐는 운동 명령과 손톱 파고드는 감각 사이에 그런 기억고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절단 환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반대하는 이제 아파 그만해 라는 걸 억제할 수 있는 명령이 오지는 않고, 근데 게다가 리매핑 같은 곳에서 증폭마저 된다면, 그 통증의 증폭까지 된다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환각이라면 시각 같은 감각은 주관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겨서 그에 대한 실험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거울 상자랑 비슷하게 이제 이번엔 요런 테스트를 해본 거죠. 연기자 손을 환상손 위에 이제 넣고, 그러니까 상자를 놓고 그 속에다가 연기자가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환상손 있을 만한 위치에다가. 환자는 자기 손이 움직인다고 느낀 거예요. 연기자가 손을 막 움직이니까. 그러고 나서 연기자 손을 뒤집어서 이제 장갑을 끼고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했는데, 장갑을 껴서 원래 있던 손 등이 위로 간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실제로는 장갑을 거꾸로 껴가지고 손바닥이 위로 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손가락이 뒤로 막 꺾인 것처럼 보이겠죠. 장갑이 거꾸로 꺾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여줬더니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손가락이 뒤로 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환상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환상통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두뇌의 연결은 매우 유연하고 역동적이구나, 그리고 다른 감각들도 넘나들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귀결되죠. 지금까지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시각적 입력이 손의 경련을 제거하고 고통의 기억을 지워두기도 하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뇌의 연결은 매우 유연해서 있었던 팔을 없애기도 하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감각으로 넘나들기도 하고, 얼굴인데 손으로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순식간에 되기도 하고 굉장히 유연하고 역동적이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됩니다. 환지통 치료 가능성. 그래서 사례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거는 태생의 문제다, 유전의 문제다, 아니다, 비유전의 문제다, 양육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이 환지통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단 환자가 그 손끝에 집게를 부착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집게 이용법을 배워요. 그러고 나서는 환상손이 2개가 된다고 해요. 집게를 제거하면 갈라진 환상사지, 환상 집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손이 집게처럼 분리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냐 같은 경우는 팔뚝아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환상 손가락으로 산수 계산도 할 수 있고, 또 6살에 무릎 아래 절단된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이 4개 있다라고 느끼는 환자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절단 환자들이 환상 운동을 경험하다가 점차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환상사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이 감각이 잃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신체상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거의 절단한 후에 환상사지가 생기진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상황상 추가로 감염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절단한 후에 차곡차곡 사라진 이후에 다시 추가로 제거를 하게 되면 환상사지가 다시 생겨나기도 하는데, 제거 부위에 환상사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 부위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새로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뇌는 이원적 표상을 가진 것 같다. 하나는 유전적으로 주어진 원래의 신체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화를 통해서 변화에 따라서 갱신되는 그런 신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절단은 이번에 지금 이 케이스, 이 나병 환자가 추가 절단해서 환상사지가 도로 모든 손에 대해서 생긴 이 케이스는 이 조금 변화해서 갱신된 신체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잠복하던 이 유전적으로 주어진 원래 신체상, 이게 부활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생과 양육의 논쟁이나 유전, 비유전의 요소의 대립하는 그런 의견에 있어서 이 2가지가 다 있는 것 같다라는 또 사례로 다뤄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만들어낸 허구적 신체상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볼 텐데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환상사지가 말해주는 사실은 사실 우리 자신의 신체는 환상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환상사지가 아니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몸을 느끼는 거는 환상이구나 라는 설명이 되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왜냐면 없는 몸인데 우리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상적으로 우리의 몸을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걸 환상이라고 다룬다면 우리는 우리 신체상을 환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너도, 당신도 이 이제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거 실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요런 실험을 지금 한 3개 정도 예를 들어주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기해요. 눈을 감고 내 손은 앞에 있는 사람의 코를 두드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요. 앞에 한 사람 앉으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그 사람 코를 두들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내 코는 이 다른 사람한테 두들겨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박자를 맞춰서 딱딱딱 같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30초 정도 이걸 하다 보면은 내 손이 만지는 그 코가 내 코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손과 코의 감각 일치를 뇌가 느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50cm쯤 앞에 두들기고 있는데 내 손은 그게 내 코처럼 느껴진 거죠. 이게 20명 정도 테스트하면 10명 정도가 내가 만지고 있는 50cm쯤 앞에 있는 이 코가 내 코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평생 내 코는 바로 얼굴에 붙어 있었죠. 그런데
한 30초 만에 내 코가 한 50cm 앞에 만지는 이 코가 내 코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만들어진 내 신체상이 몇 초 만에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여러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50% 확률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뇌가 만들어낸 허구적 신체상에 대한 두 번째 실험. 스케치북 정도의 판지로 앞에 벽을 만들고 내 손은 이제 벽으로 이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내 손은 판지 뒤로 보내요. 그리고 할로윈용 가짜 고무손을 판지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 손하고 가짜 손을 같은 박자로 두들겨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은 판지 뒤에 있죠. 그래서 안 보여요. 그리고 가짜 손, 할로윈용 딱 봐도 가짜 손이에요. 그거는 판지 앞에 놨으니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두들겨 달라고 하면 가짜 손인지 알지만 어느 순간 이 가짜 손이 할로윈용 가짜 손을 내 손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두들기는 이 감각이 고무 손을 두들겨서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얼마나 신체상이 덧없는가, 조작 가능한가를 알 수 있는 실험인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무손인데 이게 내 손일 리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딱딱딱딱 두들기고 있으면 그 박자와 눈에 보이는 실체와의 연관성을 느껴서 이 고무손을 내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손에 느껴지는 그 감각을 고무손에 때리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실험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가짜손, 좀 그래도 비슷하죠? 고무손이니까. 책상이나 의자에서도 촉감 경험이 가능해요. 이건 좀 더 한 단계 더 충격적이죠. 왼손을 책상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요. 앞에 이제 책상이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내 왼손하고 책상을 동시에 두들겨 달라고 해요. 위에 고무손하고 비슷하죠? 동시에 두들겨 달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 책상을 신체의 일부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 손에 느껴지는 그 감각이 책상을 두들겼기 때문에 그 감각이 오는 걸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책상이 내 손이 되는 거죠. 내 손의 감각을 책상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체가 두들겨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전기 피부 반응을 실험할 수 있는 거를 붙여갖고 확인을 해봤더니 책상을 신체로 착각할 그 시점에 책상을 망치로 쾅 치면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그 반응이 발생한다라고요. 그래서 요 실제 착각하고 있지 않을 때 눈앞에 있는 책상을 쳤을 때 그 반응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 충격을 줬을 때 느껴지는 그 감각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책상을 내 몸으로 느낀 거죠, 실제로. 자, 이 실험을 하고 나면 평생 내가 자아라고 느끼고 그 자아가 안정적이고 영성적인 어느 신체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체는 껍질에 불과하고 우리는 책상마저도 나의 신체상에 몇 초 만에 포함할 수 있는 그렇게 유연한 신체상을 가진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되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라마찬드라 박사가.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면 실제로 일부가 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신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리뷰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뇌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도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 시각 정보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 책을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반만 맞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